예, 안녕하세요. 단원하기 문제 7번. 예,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으로 적합한 것은 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는 건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뭐에 대한 겁니까? 설정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 대손이니까 내가 횟수, 즉 받아야 되는 채권에 대해서 예, 횟수 불가능한 것에 대비해서 미리 적립해 놓는 게 뭐다? 대손 충당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아직 못 받은 거니까 매출 채권, 매출 채권 뭐 있습니까? 예. 외상 매출금 있을 것이고요. 받을 어음 있겠죠. 그러니까 돈 빌려주면 대여금 생기죠. 대여금도 예, 단기 투자 자산 즉 대여금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예, 아직 못 받은 돈 미수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뭘 한다? 대선 충당금 설정하는 게 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 대선 충당금은 채권에 대해서 즉 내가 아직 미회수한 거, 예, 미회수입니다. 자, 미회수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문제 1번 볼게요. 1번 미지급금. 미지급금이라는 건 내가 회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겠죠. 자, 3번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줘야 될 돈. 자, 예수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 2번. 2번은 대여금이죠. 대여금은 내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거. 그래서 2번에 대해서는 뭘 설정할 수 있다? 2번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을 엄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많이 설정한다는 거지. 꼭 대여금이라고 해서 설정하지 않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볼게요. 자, 다음 문제 2번. 주세원은 대선 충당금을 보증법에 의해 설정하고 있으며 매출 채권 잔액의 몇 퍼센트? 1%를 설정하고 있다. 기말 재무상태표상 매출 채권을 순 장부가액은 얼마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읽어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T자 규정이잖아요. 그죠? 매출 채권 해가지고 기초, 횟수, 발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매출 채권이라고 하면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얘는 어디에 포함된다? 자산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는 뭐가? 증가한 거. 대변은요, 감소한 게 기록되겠죠. 자, 그러면 저기 걸 읽어보면요. 기초에 뭐, 대손 충당금이 얼마? 아, 정정.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에 대해서 기초에 써져 있는 저 5만 원 있죠. 이 5만 원은 뭐냐면 횟수 예정. 즉 남아 있는 매출 채권이 얼마다 5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기초라는 건 단기초죠. 단기초라는 얘기는 올해를 기준했을 때 뭐가 됩니까? 올해 초를 얘기하니까 이전 연도 즉 정기에서 2월 된 금액이다. 정기에 못 받고 남아있던 잔액이죠. 잔액이 넘어온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발생해서 50만 원 발생했 50만 원 보이죠? 자, 즉 매출 채권에 뭐가 발생이 얼마다 50만 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발생 50만 원은 자, 이 매출 채권은 받을 어음과 외상 매출 둘 다 합쳐서 그렇거든요. 그냥 외상 매출금이라고 치고요. 외상 매출금 얼마가 50만 원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제품 매출이나 혹은 상품 매출 등이 얼마가 있었다? 50만 원 있었고 아직 못 받은 돈이 얼마 있었다? 50만 원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발생했다는 얘기는 받을 돈 얼마? 50만 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기에 차변에 있는 차변에 있는 기초랑 단기에 뭐한 거 발생한 거 얼마 50만 원 합치면 55만 원이 되겠죠. 이만큼 뭐 있다? 받을 돈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받을 돈이 있었는데 대변에 보시면 예, 대변에 뭐 있다? 횟수 해가지고 금액 얼마 있어요? 20만 원 있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현금으로 받았든 보통 예금을 받았든 받긴 받았는데 예, 받긴 받았겠죠. 그러면은 뭐가 외상 매출금은 받은 금액만큼 이 20만 원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제 외상 매출 회수한 금액이 얼마? 20만 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결과적으로는요. 어떻게 된다? 당기 초에 있던 5만 원과 발생한 거 얼마? 50만 합쳐가지고 외상 매출금의 총 합계가 얼마였다? 55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 회수한 게 얼마? 20만 원이에요. 그럼 이 20만 원 회수했다 그러면 예 남아 있는
남아있는, 예, 남아있는 건 얼마가 돼요? 외상매출금은 35만 원만큼 되겠죠. 되겠습니까? 35만 원. 그럼 35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설정하고 싶다? 1%를 설정하고 싶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외상 매출금이 금액이 얼마? 35만 원이 잔액이고 여기서 몇 퍼센트? 1%를 설정하고 싶다면 1% 설정하고 싶다면 곱하면 얼마가 되죠? 35만 원에 3,500원 됩니까? 자, 3,500원을 설정해 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매출 채권의 뭐를 물어봤다? 순장부가액을 물었죠. 자, 순장부가액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외상 매출금의 잔액 얼마? 35만 원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빼라고 했거든요. 지금 대손충당금 몇 프로 설정할 거예요? 1% 설정할 거죠.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이 3,500원을 뺀 만큼 되겠습니까? 얼마요? 3,500원을 뺀 만큼 해서 34만 7천 7,500원 500원이 순장부가액이 돼요. 그러면 대선 충당금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게 최종적으로 내가 설정하고 싶은 게 3,500원이냐는 얘기예요. 자, 그 정답은 몇 번? 3번 이미 나왔어요. 정답은 때려 죽여도 몇 번? 3번. 37만 5천 원입니다. 요거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대손 충당금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손 충당금이 기초에 10,000원 있었고 대손이 8,000원 당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자, 기초에 대손 충당금 얼마를 10,000원을 가지고 회사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 단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대손 당했다는 얘기는 뭐 횟수 불능되다. 얘기 많이 했죠. 외상 매출금 중 일부인 얼마 8,000원이 횟수 불능되어 대손 처리하다라고 하시면 대손 충당금 없애주고 외상 매출 같이 없애주죠. 그래서 차변에 뭐 대손 충당금 금액 얼마 8,000원 대변에는요 외상 매출금 얼마 8,000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요? 지금 대손 충당금 얼마 가지고 시작했다? 10,000원 가지고 시작했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의 금액이 충분하니까 이렇게 대손 충당 빼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되면 2,000원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설정하고 싶은 대손 충당금에 대한 총 잔액은 얼마가 돼야 돼요? 잠깐만요. 여기 있다. 총 3,500원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이제 얼마? 2,000원밖에 없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기 위해서 차변에 대손 삼각비 모자라는 1,500원만큼만 더 분개해 주시고 대변에 뭐 대손 충당금 얼마? 1,500원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렇게 끝나는데 지금 이 붕괴는 12월 31일 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한 붕괴고요. 기존에 있던 잔액에서 단기 추가로 더 1,500원 잡아서 결과적으로 얼마? 3,500원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기말 재무상태표상 매출 채권의 순장부가액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죠. 어쨌든 외상 매출금이 35만 원이라면 대손 충당금은 얼마? 3,500원. 그러면 3,500원 내가 어떻게든 설정해서 3,500원 만들 거고요. 결과적으로 외상 매출금에 대한 순장부가액은 얼마가 된다? 34만 7,500원이 된다. 이렇게 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 되겠습니까? 예,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 조금 키워서 올려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매출 채권이 기초에 5만 원, 그다음 단기 발생한 게 50만 원. 그럼 결과적으로 남아 있는 건 총 55만 원. 그런데 회수한 게 20만 원 있다 그랬죠? 그러면 외상 매출 총 얼마? 35만 원이 되는데 여기서 1% 설정하면 대손 충당금의 기말 최종적으로 얼마? 3,500원이 적립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순장부가액 물어봤죠? 그럼 외상 매출금 얼마? 35만 원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 3,500원 뺀 만큼을 장부가액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대손 충당금 잔액은 기초에 10,000원 있었는데 횟수 불용된 게 8,000원. 그러면 대손 충당금 8,000원, 대손 삼각비 8,000원은 뭡니까? 한번 썼죠. 그 잔액이 얼마? 2,000원. 횟수 불용된 게 8,000원 있었다 치고 그렇게 되면 대손 삼각비 1,500원에 대손 충당금 1,500원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내릴게요.
음흠.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3번. 자, 다음은 주항공의 결산일의 매출 채권 관련 자료이다. 주항공의 결산일의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계정 잔액, 매출 채권의 계정 잔액이 300만 원. 결산 붕괴 전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이 얼마? 7천 원. 매출 채권에 대하여 1% 대손을 예상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매출 채권이 총 얼마입니까? 매출 채권이 총 얼마? 3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몇 퍼센트? 1%를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1%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얼마? 3만 원을 설정하면 되겠죠. 3만 원 설정 예정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결산 분계 전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이 얼마? 7천 원을 했죠. 그러면 7천 원이 남아 있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얼마? 7천 원만큼은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설정하면 되겠죠. 자, 그럼 차변에 뭐 대손 상각비 금액은 얼마? 23,000원 해주시고요.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얼마? 23,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자란 거 7,000원만 추가로 더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7,000원 제외하고 추가로 23,000원만 더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정답 몇 번? 2번.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다음의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자, 공장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10대를 구입하고 자, 공장 사무실에서 구입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비품이 되시겠죠? 10대니까 금액 얼마? 500만 원 이렇게 될 거고요. 대금 중 50%는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 자, 당좌 수표는 당좌 수표인데 누가 발행한 거?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뭐가 된다? 예, 현금 되죠. 그래서 현금 얼마? 250만 원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 자, 나머지 외상했죠. 외상했으니까 앞으로 줘야 되죠. 그래서 미지급금 쓸 건데 왜 미지급금 들어간다고요? 자, 앞에 비품이죠. 비품이니까 상품이나 원재료 구입한 거 아니죠. 그래서 재고자산 이외의 거래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는 다 뭘로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죠. 금액 얼마? 25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오지 않는 거 몇 번? 1번밖에 없겠네요. 정답은 1번 외상 매입금. 만약에 이게 공장 사무실이 아니고 자 뭡니까 판매용 컴퓨터를 구입했다 그러면 얘가 비품이 아니라 상품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돈을 안 준 거 그거 미지급금이 아니라 뭐가 된다?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다음의 거래에 대한 분개로 옳은 것은 자, 매출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얼마? 50만 원이 횟수 불능하게 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못 받게 됐으니까 뭡니까? 외상 매출금을 없애줘야 되니까 어디에요? 대변에 뭘로? 외상 매출금 금액은 얼마? 50만 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차변에 자, 차변에 뭐 들어오냐 이거거든요. 자, 만약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빵원이다라고 하면 뭘로 처리해요? 대손 상각비로 금액 얼마요? 예, 50만 원 이렇게 다 잡아주시면 되죠. 그런데 대손 충당금에 지금 잔액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가 있어요? 지금 30만 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만 원이라면 자, 그러면 대손 삼각비로 얼마? 50만을 잡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손 충당금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다 갖고 와요. 예, 얼마를? 30만 원 다 가져오시고요. 모자라는 만큼만 대손 삼각비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 대손 삼각비가 잠시만요. 대손 삼각비가 20만 원, 대손 충당 3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6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계정 기입의 4월 25일 거래 추정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T자 계정이잖아요. 그죠? T자 계정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본래 분계로 알고 싶으시면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계정 과목을. 요거는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뭐냐. 저거 4월 25일 거 있죠? 자, 4월 25일 거는 자, 위에 상단의 계정 과목이 보통 예금이죠. 그럼 보통 예금 일로 와요.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 금액은 얼마? 5만 원 될 거고요. 대변에는
예, 본래 있던 계정과목 왼쪽 보내세요.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 금액 얼마? 5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거래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보통 예금이 증가했죠. 왜? 자산의 증가. 보통 예금은 자산이죠.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그럼 보통 예금 5만 원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다는 얘기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죠. 왜요? 외상 매출금 자산이니까 자산의 감소는 어디? 대변. 그러면 외상 대금 얼마? 5만 원을 보통 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다. 이게 끝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럼 1번 볼게요. 외상 매출금 5만 원이 보통 예금 계좌 입금되다. 얘 정답이죠. 어려울 게 전혀 없겠죠. 그죠? 외상 매출금 얼마? 5만 원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다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4월 30일 거 볼게요. 자, 그러면 4월 며칠 거? 30일 거는요. 차변에 뭘로? 외상 매입금 대변이 조금 차변으로 외상 매입금을 보내세요. 외상 매입금 얼마? 2만 원. 대변에는요. 보통 예금. 금액은 얼마? 2만 원.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차변에 외상 매입금 2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2만 원. 이건 뭡니까? 자, 외상 매입금 자체는 내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지급하지 않은 돈이 외상 매입금이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나왔다는 얘기는 부채의 감소. 그래서 부채가 감소하니까 나는 외상 대금을 상환했다. 오케이, 지급했다는 얘기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이잖아요. 그죠? 자산의 감소. 그럼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거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정답이 없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외상 매입금 얼마? 2만 원을 뭘로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다. 입금되다. 지급하다로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끝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휴대폰 대리점인 광성산점의 아래와 같은 거래에 가와 나의 대변 계정 과목 옳은 것은 자, 휴대폰 10대를 구입했습니다. 휴대폰 10대를 구입했으면 차변에 뭐가 들어가느냐? 자, 판매용. 자, 판매용은 업무용이 아니죠. 예, 판매용은 상품이 되고, 되겠습니까? 판매용은 상품이 되고, 그 다음에 직원용 휴대폰이죠. 직원용 휴대폰이면 비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직원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은 업무용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비품이 되겠죠. 그 차변에 얼마? 10대 구입했는데 70만 원짜리 79, 63, 63만 원. 자, 이 63만 원 뭡니까? 예. 자, 왜요? 골뱅이는 한 개당이죠. 판매 휴대폰 9배죠. 그럼 곱하면 79, 63.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상품으로는 63만 원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원권은 뭡니까? 비품이 되고 얼마? 630이네. 죄송합니다. 630만 될 거고요. 비품은 얼마? 70만 원. 왜 한 대당 가격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대변에는요. 자, 외상을 했잖아요. 그죠? 외상을 했는데 상품을 구입하고 외상했으면 외상 매입금 금액 얼마? 630만 원 될 거고. 자, 비품을 구입하고 외상했으면 앞으로 안 줬죠. 줘야 되니까 뭘로? 미지급금으로 금액 얼마? 7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끝납니다. 되겠죠? 그러면 대변은 가는요. 판매용이면 외상 매입금, 그다음에 직원용이면 미지급금. 정답은 몇 번? 요거네요. 3번. 가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시죠? 자, 다음. 문제 8번. 주 서울은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미수금 기말 잔액이 얼마? 4,500만 원에 대하여 2%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려 한다. 기초 대손충당금 얼마 40만 원 있었고 단기 중 32만 원이 대손이 발생되었다면 보충법에 의하여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공개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일단은 미수금이죠. 미수금 기말 채권이 지금 얼마? 4,5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저기에 대해서 2% 설정한다. 자, 예, 4,500만 원. 500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요? 2%를 뭐 한다고요? 대선 충당금을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얼마가 90만 원을 설정해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선 충당금의 잔액이 얼마 있나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거 보니까 기초 대손 충당금이 얼마? 40만 원 있었고 단기 중 32만 원이 대손이 발생되었다면 단기 중. 자, 그러면 단기에 대손 충당 발생하게 되면 이거 대손 충당 써야 되죠. 그러면 단기 중에 대손 충당금 썼으면 차변에 뭐 대손 충당금 금액은 얼마요? 32만 원. 이렇게 쓰고 됐죠? 그 대변에는 미수금이니까 뭘로 미수금
금액 얼마요? 32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요. 미수금을 장부에서 지우면서 대손 충당금 얼마 32만 원을 썼다라고 보셔야 돼요. 대손 충당 32만 원 어떻게 했다? 썼다. 됐습니까? 썼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썼다.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이제 얼마? 기초에 40만 원 있었으니까 대손 충당금은 이제 8만 원밖에 남아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럼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 8만 원 보셔야 돼요.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뭐 대손 상각비 금액 얼마요? 나 지금 얼마? 90만 원 설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82만 원 설정하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얼마? 82만 원 설정하고 싶은데 자, 여기 지금 내가 설정하고 싶은 대손 충당금이 미수금이죠. 이 얘기는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미수금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그냥 대손 상각비를 안 해요. 이 대손 삼각비는 뭐에 대해서 매출 채권, 네,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대손 삼각비 쓰고요. 그 이외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는 뭘로 기타의 대손 삼각비를 처리합니다. 물론 대손 당했을 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가 된다? 기타의 대손 삼각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때는 미수금이면 뭘로 기타의 대손 삼각비 이렇게 분개해 주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문제 한 8개 풀어보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문제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